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워싱턴에서는 한미 FTA 개정 3차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무역전쟁 얘기들 그리고 우려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 협상의 또 쟁점들은 무엇일지 그리고 무역전쟁의 쟁점은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부의 하건영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건영 연구원입니다. 예. 먼저 큰 그림에서 무역전쟁 이야기부터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미국에서 촉발된 이런 무역전쟁이 EU와의 뜨거운 논쟁이 있었고 또 계속 반응을 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양상인데 과연 이런 무역전쟁이 글로벌적으로 시장에서 좀 더 확산되고 더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왜 트럼프 정부가 이런 보호무역주의를 했는지 이것부터 좀 살펴봐야지 어떻게 될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저희가 보기에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2년 부시 대통령도 1년 8개월간의 철강에 8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철강 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효과가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관세로 인해 비용 증가로 인해서 철강을 주로 사용하는 기계나 조선, 그리고 건설 등 여타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철강 수요 자체가 축소된 결과인데요. 이에 철강 관련 취업자 감소세는 지속이 됐고요. 관세 인상은 결국엔 이제 경제적 실리보다는 러스트벨트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시가 과거 관세를 부과했던 2002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승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12월에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표심 잡기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를 감안하면 미국 중간선거가 11월에 있는데 이 전까지는 보호무역과 관련된 통상마찰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무역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인데 주요 교육 대상국을 중국이나 우방 및 무역동맹국, EU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두에 대한 보복 관세나 아니면 미국의 부채 비입 중단 가능성이 나오지만은 자국이 오히려 이게 피해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는 등 갈등 완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방미 무역동맹국, 한국을 비롯한 우방미 무역동맹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관세 면제보다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연계돼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기존 무역협정과 관련된 협상에서는 불이익이 예상이 되지만 관세 부과 등 직접적 피해에서는 단기적으로 자유로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억 유로에 달하는 미국산 수입액의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가장 구체적인 대응을 발표를 했는데 하지만 이게 전체 대미 수입액이 2,540억 유로임을 감안을 하면은 이제 전체 한 1-2% 정도 차지하는 거에 감안하면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고 대응 또한 WTO 판정이 내려지는 내년 중에야 대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호무역 이슈는 하반기까지 이어지겠지만 대규모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 관세 폭탄을 빌미로 해서 이런 한미 FTA에서 우리 정부 측에 좀 양보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 협정 대상국에서 FTA 협상 같은 이런 부분과 결부시켜서 한국의 양보를 좀 얻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한미 FTA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규격 불균형 완화 그리고 서비스업 시장 개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한 무역 적자의 절반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관세율 인상 또는 추가적인 비관세 장벽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수출이 한국의 안전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일부 품목 수출이 용이치 않은데 이를 완화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법률이나 의료 등 서비스 시장이 개방이 아직까지 미미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방을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언급된 한국의 시장 개방 정도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물론 관세 폭탄 뭐 얘기는 하겠으나 이것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양보하진 않겠다라는 스탠스를 밝힌 만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도 저희가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상황들이 금융시장에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또 간밤에는 백악관 나바로 국장 같은 경우에는 관세 폭탄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 주지 않으니까 안심해라라는 식의 스탠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관세 부과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우선 2002년도에 미국과 보호무역주의 경계가 고조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물동량은 개선세가 확대가 됐고요. 미국에서조차도 교역 악화가 역시 미복도 됐습니다. 당시 관세 부과 지역이었던 한국이나 EU, 일본, 중국 등 8개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 모두 다 개선이 확인됐고요. 한마디로 이런 부분에 감안을 하면은 양호한 경기 흐름 속에서도 금융시장은 기존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는 통상 마찰 확대가 약달러 안력으로 좀 작용하기 때문에 작년 1, 4분기 트럼프의 무역협정 재검토 등의 통상 마찰 우려가 고조됐을 때나 2002년 최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당시에도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단기 불확실성 요인에 주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경기가 여전히 회복 국면 직전에 있어서 경기 상승에 대한 확실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보호무역주의 경기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강화가 심리지표 조정에 이어져서 이런 부분이 주가 조정으로 좀 이어졌는데 다만 현재는 심리지표가 합정 국면이 있어서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하면은 주가 조정폭도 제한적이겠으며 양호한 실물 경제 환경을 기반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펀더멘털을 생각했을 때는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이 부분도 참고를 하면서 무역전쟁과 또 한미 FTA 재협상, 3차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 또 계속 업데이트를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전략부의 하건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